첫 번째 경기 알가라파 대 알알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알가라파가 수비적으로 아주 안정성이 강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리그에서도 압도적인 점유로 밀어붙이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수비 시간이 만만치 않게 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듯. 물론 이를 상당한 득점력으로 메우는 면모에 대해서는 고평가를 해줄 순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알알리도 전체적으로 알가라파와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알알리도 득점력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것으로 나갔던 팀. 73골은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이기도 했다. 원정에서는 홈보다 지배력이 떨어지는 등 일정한 점유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속공 상황에서도 약하지 않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 두 팀이 전체적으로 수비보다는 공격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는 편이 좋겠다. 전체적으로 홈에서의 흐름은 알가라파가 좋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응수할 수는 있겠지만 알알리가 역습 상황에서 약한 편은 아니기도 하다. 두 번째 경기 페네르바체 대 릴 OS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1차전에서는 아쉽게 1-2로 패배. 하지만 전체적인 오픈플레이에서의 수비력은 괜찮았다. UCL에서는 상당히 무리뉴 감독스럽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수비적인 운영을 생각하는 편인데 지난 경기 허용한 15개의 슈팅 중 팍스 바깥에서 허용한 것은 10개로 상대의 공격 정확성을 꽤 줄이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아야 했다. 전체적으로 릴도 상대의 수비벽을 잘 공략하는 모습까지는 아니었다. 데이비드가 어느 정도 고군분투를 하긴 했어도 상대 박스 내에서 기록한 터치가 3회에 그치기도. 물론 릴이 압박을 이용해서 상당히 분위기 자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사실 페네르바체가 롱킥 같은 수를 잘 쓰기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단순한 압박으로는 상대 공략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페네르바체가 승리를 거둘 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릴이 압박을 잘해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잘하는 편이다. 문제라면 페네르바체가 굳이 후방 빌드업에 목을 매는 성향까지는 아니라는 것. 오히려 페네르바체의 플레이에 대한 수비적인 역량은 높게 살 수 있기도 하고 릴 이 박스 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매치는 하지 못했다. 세 번째 경기 트벤테 대 잘츠부르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2차전에서는 역전을 위해서 상당히 높은 점유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다. 지난 시즌에도 상대를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점유 위주의 공세였다는 것도 사실. 다만 이 상황에서 배우를 공략당하는 것에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잘츠부르크의 특성상 압박과 역습이라는 키워드에서도 낮은 기량을 보이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성향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UCL에서는 득점력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던 편. 강호들을 상대로는 기동성이나 압박이 아주 잘 통하는 성향은 아니었던 편이긴 하다. 다만 잘츠부르크의 플레이가 배우를 노리는 성향으로 오픈플레이에서 점유 기반의 팀을 상대로 골을 기록할 수 있다는 방법 자체는 있다는데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신 예상대로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결국 트벤테가 점유를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잘츠부르크가 압박과 속공이라는 성향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성향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 전체적으로 잘츠부르크가 UCL에서는 골을 아주 많이 넣는 모습은 아니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츠부르크의 플레이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 번째 경기 위니옹 SG 대 슬라비아 프라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1차전에서는 1-3으로 패배. 일단 푸세이니의 퇴장이기는 했지만 리그에서도 3-4로 패하는 등 위니옹이 수비적인 약점을 꽤 크게 드러내는 형국. 사실 리버풀을 상대로도 압박과 역습으로 두들기는 상황을 만드는데 능한 편이지만 문제는 이 상황에서 골이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체력적인 흐름. 압박을 상당히 중시하는 특성상 체력 소모가 이어진 시점에서는 간격 유지가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1차전에서 보여준 수비적인 역량이 상당히 좋았다. 자책골로 한 골을 허용했을 뿐 그 이외의 유효 슈팅을 하나로 막아내면서 슬라비아 프라하의 공격 대응 능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다. AC 밀란 같은 강호들의 조직력과 개인 기량에는 지난 시즌 패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위니옹 상대로는 그 흐름을 극복한 것이 긍정적인 점. 슬라비아 프라하가 승리를 거둘 수도 있을 듯. 전체적으로 위니옹이 체력이 빠진 상황에서의 수비적인 역량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슬라비아 프라하가 지난 경기에서 유효 슈팅 1개로 상대의 공세를 꽤 잘 막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본다. 5번째 경기 레인저스 대 디나모 키예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1차전에서는 무승부를 기록. 다만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레인저스가 상당히 괜찮은 능력치를 보여주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UCL에서는 기동성 기반의 역습 성향을 자주 보이는 편이었는데 레인저스가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슈팅 숫자나 유효 슈팅에서 모두 디나모 키이우를 앞서는 모습. 디나모 키이우의 능력치는 파르티잔 상대로 1, 2차전 모두 슈팅을 5회 아래로 허용하는 수비력이었다. 다만 레인저스가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 PSV 상대로도 난전 상황을 만들 정도의 공격적인 능력을 보여준 편이라서 디나모 키이우가 이런 수비적인 능력치를 잘 보여주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볼 여지는 있겠다. 레인저스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리그에서와는 달리 유럽 대항전에서는 꽤 역습 지향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편인데 이 형국에서도 1차전에서 전체적인 공격 능력에 대한 고평가는 가능했던 것이 레인저스다. 디나모 키이우도 PSV를 상대로도 난전을 만든 레인저스의 슈팅 생성 능력을 아주 잘 방어한 케이스로 보기는 어려웠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